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0권 10월의 결단. 유신 준비 작업. (1972년 5월 11일) 이날 청와대 비서실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국사교육 강화 발언 건의라는 제목의 보고를 했다. 그 요지는 국사교육은 고등학교까지만 하고 각 기업체 채용시험은 물론 국가시행 고시에 있어서도 극소수의 시험만이 국사를 시험 과목에 포함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었다. 서울대 교양과정부의 필수 과목 중에 세계문화사는 포함되어 있으나 역사 과목은 없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보고서 옆 여백에 이런 메모를 남겼다. 세계문화사를 알기 전에 제 나라 역사를 먼저 알아야 하지 않는가. 개탄. 박 대통령은 1972년 2월 7일 경북도청 연두순시 때도 국적 있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다. 지난날 우리 교육은 선량한 민주시민을 양성한다는 막연한 목표를 내세웠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면서도 정신상태는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 분간할 수 없고 국가 이념조차 분명치 않는 인간이 되는 일이 적지 않았다. 훌륭한 한국인이 된 다음에야 선량한 민주시민도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세계인도 될 수 있다. 자기 나라에 쓸모없는 인간이 세계를 위해 공헌했다는 기록은 동서고금을 통해 찾아볼 수 없다. 박정희는 역사서를 많이 읽었다. 그의 역사관은 그의 통치 철학의 바탕이었다. 그는 주사입경, 즉 역사적 경험을 중시하고 이론을 보조적으로 보려는 관점의 소유자였다. 요사이 한국의 지도층이 역사, 특히 자기 나라의 역사에 대해 무식하거나 왜곡되고 천박하며 편협한 관점을 가진 경우가 참으로 많다. 한국호의 방향이 잘못 가고 있다면 이런 역사 문맹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1972년 5월 18일 이날 새마을 소득증대 촉진대회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의 치사는 2시간이 넘었다. 그는 메모를 가지고 즉석 연설을 하는 식으로 자신의 꿈과 열정과 불만들을 작심한 듯 토로했다. 그는 새마을 운동을 잘 살기 운동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배부르게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도 물론 잘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잘 산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좀 더 여유 있고 품위 있고 좀 더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야겠고 그것도 나 혼자만 그렇게 잘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이웃 사람은 지금 밥을 못 먹고 굶고 있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여유 있고 품위 있는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박 대통령은 같은 맥락에서 도시민들이 농촌 지역으로 놀러가서 농민들에게 방해되는 행락을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지난 주말에 서울 근교에 나가보니 산 위에서 떠드는데 올라가 보지는 못했지만 학생인지 하여튼 젊은 사람임이 틀림없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잘 살아보기 위하여 농민들이 새벽부터 깜깜해질 때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의 처녀 같으면 한창 멋내고 몸 가꾸고 맵시 부릴 만한 나이에 학교 갓 나온 시골 처녀들이 삽을 들고 곡괭이 들고 머리에 돌을 이고 내 고장을 한번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보려고 열의를 올리고 있는데 그 옆에 도시에서 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지 어디 족속인지 모르지만 불악 사람들의 열의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행동을 안 해어줬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짓들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도시 행랑객들을 향해 대통령이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지 어디 족속인지 모르지만 이라고 거의 막말을 한다. 이 순간 박 대통령은 철권 통치자가 아니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돌아가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되고도 특권, 사치에 대해서는 본능적인 거부감을 유지했던 그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장면이다.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완벽하게 권력을 조직적으로 행사한 그였지만 내면의 본성은 반골이었다. (1972년 6월 8일) 박 대통령은 김 비서실장과 비서관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법에 지나치게 얽매이면 할 일도 못할 때가 많아. 깡패소탕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경우지. 할 일이 있으면 너무 법에 집착이지 말고 과감히 일을 처리해 나가야지. 그러자 김정념 실장이 입을 열었다. 경제가 어려워지는 주된 요인이 선거 때 마구 뿌려지는 정치 자금 때문입니다.
선거 때 생긴 경제 주름살을 펴려면 2년이 걸리는데 겨우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 보면 금방 또 2년 후에 닥쳐올 새 선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잠시도 제대로 잘할 수 없습니다. 선거 안 하는 방법 좀 짜내보지. 허허. 유혁인 비서는 신문사에 있었으니 묘방이 있을 것 아닌가. 선배나 동료들에게 좋은 아이디어 있는지 물어봐. 박 대통령은 이때 벌써 정보부를 시켜 유신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나는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의 비서실 역사를 알고 있어요. 그 당시 전방 지휘관들은 후방에 나들이 할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경무대 비서관과 전역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신경들을 많이 썼지. 요즘 우리 비서관들은 전에 없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비서관들이 돈을 갖다 줘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외부 인사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이 아니겠소. 사실이 어때? 내가 깨끗하다고 해서 지나치게 행정부에 간섭하면 그들이 일을 못해. 이런 점을 유의해서 중요한 것만 체크하도록 해요. 옥상옥이라는 말은 절대 듣지 말도록 하고 건강은 40세부터 45세 사이에 조심해야 해. 김시진 장군은 47이지. 알아서 하시고. 1972년 6월 14일 박 대통령은 아스팍 총회 대표들과 청와대 본관 옆들에서 가든 파티를 열었다. 유재영 국방장관이 옆에 있던 태국의 사라딘 대표를 가리키며 말을 했다. 카카, 사라딘 대표는 각하께서 10년은 더 집권하셔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박 대통령이 말없이 피식 웃으며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박 대통령은 수줍음을 많이 타는 성격이어서 자신에게 듣기 좋은 얘기는 낯간지러워했다. 사라딘 태국 대표가 태국 정정을 설명했다.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국가예산 심의를 5개월씩이나 연기시키면서까지 자기 선거구에 사업에 쓸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통에 의회를 해산시켜버렸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소. 다른 나라의 평에 구애받지 말고 현 체제를 당분간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할 것이. 언젠가는 의회를 다시 가져야 하겠지만 우선은 현 상태대로 밀고 나가렵니다. 동남아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그대로 배우다가 병들었어요. 태국 현실에 대해 강대국들이 제시하는 의견에 태국 정부가 따를 필요는 없다고 총리에게 전하시오. 비평만 하는 강대국이 우리에게 대하는 태도는 어떤 경우에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국회를 없앴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또 국회를 열게 되면 다른 트집을 잡아서 비난할 겁니다. 타놈 총리의 결단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 한 얘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1972년 6월 16일 오후 6시경에 박 대통령은 김현옥 내무, 김보연 농림장관, 홍성철 정무, 정소영 경제일 수석, 박진환 특보 등과 함께 본관 대통령 집무실 앞 등나무 아래에서 식사를 했다. 밤 9시쯤에 식사가 끝나자 박 대통령은 술이 센 비서관들과 한 잔 더 하자고 해서 1시간가량 막걸리로 대작했다. 미국식 민주주의가 한때 나라를 병들게 했어. 국회와 언론계는 지금 정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적당한 수준이라고 봐. 서로가 더 규제하려고 하면 안 돼. 1975년에 정권을 누구에게 넘겨줄 것인지가 문제인데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 쌓아올린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까봐 걱정이야. 날 그만두면 개인적으로는 편하고 명예로운 것이지. 장관들 중에는 아직 소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당에도 아직 문제가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어. 어이, 비서관. 자네가 이 자리에서 장관들을 하나하나 평을 좀 해봐. 임자가 장관들 얘기하는 것은 고자질이 아니야. 그건 비서관 임무에 속하는 것임을 알아야 해. 김모 장관이 청운각에서 술을 먹다가 업자들한테 한참 공격을 받으니까 내가 이거 하고 싶어 합니까? 대통령이 하라니까 할 수 없이 하죠 라고 말할 정도로 소신이 없습니다. 김 장관이 입장이 곤란하니까 내 이름을 좀 팔았겠지. 하하하.